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분명 괜찮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벼운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를 듣고 나서 기분이 툭 하고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오후 들어 일이 꼬이기 시작하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는 괜히 서럽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졌습니다. 하루에 기분이 몇 번이나 바뀐 건지 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너무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는 걸까 하는 자책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자주 바뀌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기분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얼마나 깊이 끌려 들어가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는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습관까지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기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는 것은 사실 뇌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주변 환경을 읽고 위협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판단하며 그에 맞는 감정 신호를 몸 전체에 보냅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쉬는 것처럼 감정 반응도 대부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하는 것도 좋은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뇌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감정이라는 형태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출렁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 같은 말도 피곤한 날에 들으면 훨씬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밥을 거르거나 식사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혈당이 낮아지면서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화가 잘 난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상태가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쌓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은 살짝만 건드려도 끊어지듯이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사소한 일도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패턴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내 문자에 답장을 늦게 보냈을 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람과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분이 자주 바뀌는 데는 몸의 상태와 마음의 습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나면 막연하게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분이 자주 바뀌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터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꾹꾹 눌러 담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더 크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터뜨리는 것은 그 순간 시원해 보이지만,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습관은 오히려 감정 반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눌러 담는 것은 당장은 평온해 보여도 억눌린 감정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잠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는 잠깐 멈추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몸의 긴장을 낮추고 감정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과 지금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막연한 불쾌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뀝니다. 인식할 수 있으면 다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분이 내일도 계속될까, 일주일 후에도 이렇게 느껴질까 하고 조용히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에 쓸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정을 그 순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바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듯이 평소의 생활 습관이 감정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뇌는 그날 경험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감정 조절에 필요한 신경 회로를 회복시킵니다. 잠이 부족한 날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것이 감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감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창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특히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감정이 뒤엉킨 날일수록 잠깐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 어떤 생각보다도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앞서 혈당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은 감정 기복을 훨씬 크게 만듭니다.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단 음식이나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감정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가 든든할 때와 허기진 상태에서 같은 상황을 겪으면 감정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은 뇌를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감정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루 중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특히 잠들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특별한 노력이나 큰 결심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씩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 감정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몸의 상태가 감정의 토대라면 생각의 패턴은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평온하게 넘기는 이유는 대부분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감정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 중 하나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상사가 오늘따라 말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친구에게 연락이 없으면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머릿속에서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감정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상 때문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입니다.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망했다고 느끼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단정짓는 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은 감정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조금 잘못됐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늘 발표가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신호도 아닙니다. 세 번째 패턴은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 것이고, 지금 우울하니까 내 삶이 실제로 나쁜 것이라고 느끼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중요한 신호이지만 그것이 곧 사실은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외롭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이 쌓이면 감정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알아차리고 다시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크게 흔들렸던 상황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분이 바뀌는 이유부터 그 순간의 대응법, 몸의 토대 만들기, 그리고 생각의 패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느끼셨을 겁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바뀌어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균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자주 바뀌는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감정이 밀려오는 순간 잠깐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나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감정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면 생각이 덜 왜곡되고 생각이 유연해지면 감정의 파도가 작아지고 감정이 안정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 챙기면 나머지도 함께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잠을 1시간 더 자는 것, 점심을 거르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이 중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예전의 나와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날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정에 크게 휩쓸렸다 해도 내일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힘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힘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어떻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은 날도 이유 없이 무거운 날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삼켜지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